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도 여전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고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야당 대표는요.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배진교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곡 주제로 바로 들어가죠. 이번 주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의 선곡 주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란입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네, 가수와 노래 제목 그리고 선곡 사유 설명해 주시죠. 예, 오승근 씨가 부른 있을 때 잘했는데요. 아하. 가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이게 뭐 비단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의 문제일 텐데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보통 재벌 총수들이 수습책이라고 내놓는 시점이 인신이 구속되거나 아니면 조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네. 항상 뭐 혁신적인 인사안부터 문호조 경영 포기하겠다. 예, 그리고 투명하게 경영하겠다. 기부하겠다. 예, 기부하겠다. 뭐 사회공헌하겠다. 이런 아주 많은 이 방지책들을 내놓죠. 타겟책들을 내놓는데 진심성을 의심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당연히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좀 앞장서서 평상시에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면 그리고 그런 선언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그 진심을 믿고 그렇죠. 뭔가 품격 있는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그 대우를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못하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이 얘기들이 항상 나오니까 예, 좀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 좀 현직에 계실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예. 조금 더 품격 있는 이런 기업 경영 활동들을 해주면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성원하고 지지하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냥 선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에 맞서는 배진교 의원님은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습니까?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네, 노래 가수와 노래 제목 그리고 선곡 사유 설명해 주시죠. 네, 비지스의 홀리데이인데요. 네, 유전무죄, 예, 무전유죄. 이 명언을 남긴 지강원 사건을 네, 영화한 제목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사건 당사자였던 지강원이 좋아했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자께서도 아마 이 사건의 프로파일링을 하신 걸로 알고 그럼요. 있습니다. 가수 아프죠. 그 이제 이 당시 사건이 1988년 당시 사건인데 지강원 씨가 당시에 560만 원을 훔쳤는데 예. 그 전에 한번 이제 절도 또 전과가 있어서 상습범이라고 하는 이유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그러니까 합의 17년을 받은 거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고 탈옥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건데 당시 사건에 또 비교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전두환 씨 동생이었던 정경환 씨가 네, 70억 원을 횡령하고 형을 받았는데 7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60만 원 받은 이 지강원은 상습범이라고 하는 이유로 징역 17년에 보호감호 10년, 합의 17년을 받았는데 70억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은 7년을 선고받은 거죠. 그것도 3년 뒤인 91년도에 가석방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결국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법 집행의 원칙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의미로 홀리데이를 선곡했습니다. 예, 유전무죄를 다시 되살려주는 노래 홀리데이.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란인데요. 기동민 의원은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배진교 의원은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세요. 휴대폰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선곡 진검승부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란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님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지금 선택을 해주고 계시고요. 기동민 의원님, 여당에서 네.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이런 관측 보도로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보도인데요. 예. 이견이 있는 문제죠. 대단히 네. 조심스러운 문제고. 예. 잘 현명하게 국민적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법과 원칙의 문제도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사회자님 혹시 3호 정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3호 정찰제. 3호? 3호 정찰제. 3호. 예, 알죠. 그게 네. 법원에서 재벌 총수들 판결할 때 네. 1심 혹은 2심에서 항상 징역 3년, 3년, 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5년 해갖고 네. 다 풀어줍니다. 그 전에는 2.6. 예, 2.6. 예, 2년 6개월. 예. 예. 이재용 부회장 역시 1심에서 징역형 5년 받았었고 네. 2심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어요. 예. 대법에서 확정돼 가지고 파기환송심에서 네.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복용률이 60%에 이르는 7월 달 정도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사면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들은 있었지만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이렇게 합병 관련해서 네. 이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분에게 사면한 전례는 전혀 없었고요. 예. 가석방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석방은 복용률이 좀 바뀌어서 근데 이제 그 복용률뿐만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한 70가지 정도의 어떤 이 판정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사유들이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이제 법무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은 뭐 이렇게 법무부에서 잘 판단할 거다. 장관이 여러 가지 사유들을 보고 그리고 국민 여론들도 좀 살펴보면서 예.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망들이 많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기동민 의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 개인의 입장이요. 여러 생각들이 들죠.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주시죠. 여러 생각들이 들지만 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사면 혹은 뭐 가석방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시고요. 예. 배진규 의원님, 정의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기동민 의원님께서 개인의 의견은 반대라고 하시지만 일부 의원들은 가석방 그 전에 사면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이런 분위기 상당히 비판해 오셨어요, 정의당은?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행보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사실 삼성이 그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 시나리오에 네. 언론과 정치권이 지금 군불대고 있는 상황인 거다. 군부를 떼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려면 네. 이 형에 대해서 효력 정지, 그러니까 사면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용 회장은 횡령과 뇌물죄로 2년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뇌물이나 횡령, 배임 같은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재용 회장은 실형을 만기 출소하더라도 네. 향후 5년 동안 경영진으로 복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법무부도 삼성에게 이미 통보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삼성은 여전히 버티고 있죠. 부회장이라고 하는 음흠. 직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자리를 메우지 않고요, 다른 사람으로. 삼성은 이런 측면에서도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사실은 법과 원칙을 잘 준수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무부가 통보한 상황에서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영에 복귀하려면. 그런데 지금 기동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씨를 만약에 사면하게 되면 최석원 씨, 네.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까지 아하. 한꺼번에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 공범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일단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경영 복귀는 못하더라도 몸이라도 나올 네.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제 가석방을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석방의 구체적 시나리오가 그동안의 가석방 조건이 3분의 2, 그러니까 대략 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경우에 가석방 대상이 돼서 교도소장이 가석방 심사의 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최근까지도 정치인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 무리를 일으킨 사범의 경우에는 90% 이상 형기를 채워야 사실은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 대상에 올렸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네. 네. 그런데 올해 4월 말에 음흠. 가석방 기준을 바꿉니다. 예. 60% 형을 살고 60% 형을 이제 산 살게 사람 되면 대상이 되고.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네. 완화시킨 거죠. 음흠. 그리고 7월달 현재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흠.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하기 위한 이제 치밀한 시나리오에서 진행되고 있고, 아하. 이런 측면에서 언론과 정치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사면 가석방 필요 주장, 또 언론들의 보도들은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여론이 있음을 군부를 떼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용이하도록 만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러한 이제 비판에 대해서 가석방 기준 완화는 이재용과는 관계가 없다,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뭐 그런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그랬고, 네. 배밭에서 각끈 고쳐지 매지 말라고 한 속담이 이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유력 대선 예비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네. 민주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이나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네. 굳이 가석방 대상에서 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차별, 역차별 모두 반대다. 그러므로 뭐 대선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공정해야 한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원칙적인 얘기죠. 원칙적인 얘기다. 사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셨더라고요. 네.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사면은 특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석방 문제는 금방 배진교 대표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론적으로 보면 적용률을 좀 낮추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모든 수용자를 위해서 타당한 집행 조치인 거죠. 다만 그 적용 대상이 스타트는 아닐 텐데 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알아보고 왔는데 네. 7월 달에도 한 세 자리 숫자의 그 가석방 이 심의가 이루어졌고 아마 장관이 결재만 놓고 있던데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60%가. 예.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번 4월 달에 진행이 되어서 공교롭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적용이 된다면 그런 의심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이렇게 타당한 그런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면과는 좀 다른 차원의 가석방 문제들을 고민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걱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도 대단히 후진적인 시스템이에요. 재벌의 총수가 유고되었다고 해서 예. 한 기업의 경영 활동, 나라의 경제,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뭔가 전략적 방향성을 상실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은 대단히 후진적인 그런 문화인 거죠. 그렇죠. 사람에 다만 의존하는. 개인에 의존하는. 한편으로는 또 그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들도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시다가 지금은 상당한 정도의 여론,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상당한 정도의 여론이 좀 이렇게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개인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아하. 경제를 좀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역할에 당신들 정말 정신 차리고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당근 플러스 채찍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어서 아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당과 또 법무부 장관도 그런 고민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규 의원님, 지금 뭐 기동민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어제 저희 뉴스 하이킥에서 이슈 인터뷰 코너에서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을 이제 대상 조사를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을 끝내야 한다 쪽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재계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도 이렇게 있다는 거. 기동민 의원도 지금 그 문제 짚어주셨는데 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번 이재용 부회장 건만이 아니고 네. 그전 정권에서부터도 사실 재벌 총수들이 이 정경유착 또는 이제 비리 문제로 수감되어 있을 경우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재벌 총수들을 빨리 풀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계속 있어 왔고 늘 있어 왔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 우리 국민적 삶을 위해서 빨리 내보내서 역할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예. 과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러한 범죄 행위가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끊겼냐? 절대 저는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중간에 이러한 여론들을 등에 업고 사면 등을 통해서 일찍 이제 나왔잖아요, 밖으로. 예. 저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재벌 총수들이 다 책임지고 있고 재벌 총수들이 수감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가짜 신화, 공포 정치를 사실은 그동안에 해온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그 생각합니다. 결과다, 그 영향이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사면 논란은 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좀 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특히 그 보수 야당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동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특히 우리같이 유교적 전통이 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탓이고 비가 덜 와도 대통령 탓이죠. 네. 그런 일반론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의견들을 피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반론적 차원에서는 옳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이 지시를 했다든지 당 차원의 어떤 뭔가 계획이 있었다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여전히 당사자는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고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다. 아마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부분과 견주어서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저지른 조직적 범죄와 뭐 개인의 일탈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뭐 찬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냉정하게 이런 문제들 좀 바라보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설명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요, 배진기 의원님, 네. 진보 정당 정의당에서도 김경수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이거는 뭐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고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도지사직을 상실한 경우고 앞으로 도전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연히 사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이긴 하나 이게 법적으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 판단은 뭐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대통령은 뭐 몰라도 민주당은 사과하고 입장 표명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정의당의 입장은. 공백에 대한 책임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금방 배진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회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과드린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또 국민의힘 밖에 있지만 야당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앞다투어서 정통성 문제를 꺼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론 조작 행위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니 대선이 불공정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결과도 정통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대해서 입장 표명 또 사과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원래 전통적으로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적인 후보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뭐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실 뭐 이렇게 이 근거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감사원장 하셨던 분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저는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실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전담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과 이것을 견줄 줄 아는 최소한의 이성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조직적인 규모의 대규모 무엇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이런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자꾸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준비해서 공부해서 정제된 발언을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을 좀 지지하고 성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합니다. 배진교 의원님께서는 이 대선 정통성 문제까지 지적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동안의 정치권이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논평을 내고 불만도 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혐의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거고 네.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사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와서 아마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청와대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코멘트를 하고 싶어도 쉽게 코멘트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개인적 추측을 좀 해보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법기관의 수장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사정기관이죠. 사정기관. 예. 사정기관의 네. 수장들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충분하게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소명하지 못한 책임이 1차적으로 있을 거고 본인들이 그렇게 확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죄가 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검찰의 소명과 사실 확인이 사실 부족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정통성 시비를 건다? 이것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그동안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을 사실은 뒤집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 그 사안이 있죠.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당장 경질하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동민 의원님께서는 국방위 간사시잖아요. 네. 예,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국방위로 제가 사보임한 지가 몇 달이 안 됐는데 간사 맞자마자 그 장관께서 재임 기간 중에 6번 사고를 하셨는데 저랑 같이 하는 기간에 5번 사고를 하셔가지고 대단히 좀 마음도 안타깝고 특히 청해부대 건은 군사 작전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까지 좀 겹쳐 있어서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약간 납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저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1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영해상이고 그 공해상에서 또 뭐 그 백신을 주입하게 되었을 때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저는 좀 더 적극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잘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국방부 장관 국방부 경질이나 장관, 대통령 사과는요? 네, 국방부 장관 사과하셨고 총리께서 사과하셨죠. 그리고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말씀에 의하면 사과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이후의 과정도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국민들에게 또 다른 비전과 전망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지금 이제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말씀을 곧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배진규 의원님 짧게 어떠세요? 대통령 사과를 늘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 저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좀 아쉬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이런 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실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속한 조사 그리고 사후 재발 방지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네, 핑계만 대고 여기서 하니까 잠시 자꾸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선곡 대결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배진교 의원입니다. 52대 48로 아주 치열한 승부였고요. 끝곡으로 비지스의 홀리데이 들으시면서 오늘 1,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민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